이번 대선을 탄핵 찬반으로 가면 승산이 없어요.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못 벗은, 이건 백전백패야.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썸네일 제목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도부 체제 그대로 갈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단결되겠습니까?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윤심 지속이에요. To be continued입니다. 그러니까 파면되고 탄핵은 됐지만 대통령의 여운은 계속되는 거예요. 멘트는 To be 계속되고 있어요. continued. 그렇거든요. To be 멘트.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바꾸자면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책임은 뭐예요? 당신들 왜 탄핵 반대했고 이러면 이게 분란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이 분란으로는 대선 못해. 안 봐도 비디오야. 할 필요도 없어요. 후보 낼 필요도 없어. 그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생각은 뭐냐면 다 안고 가자. 그래서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김상욱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축출시키자 뭐 그런 의견도 뭐 잠깐 나왔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게 만약에 임기를 다 끝내고 어떻게 우리의 세력을 좀 이념을 한번 좀 추스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그럼 뭐 결별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두 달 동안에 그걸 한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또 얼마 있다가는 한동훈이 뭐야 오세훈이 뭐야 이러다가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다 묶고 통합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개의 네. 의원은 그럴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건 어떻게 돼요? 다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정말 이게 참 어렵죠. 패러독스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어려운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Let it be?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하는 거는 별로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층들은 그 지지층들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그죠? 6월 3일이 오늘 지금 뭐예요? 4월 7일이에요. 두 달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우리 이민선, 배종찬, 이민선의 우리 3교시 듣다 보면은 6교시 돼요. 금방 6교시 돼요. 몇 주로 따지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매일 해야 돼. 네. 지금 대선인데 후보자들도 불러다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네. 이 투데이 저 투데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구도가 이 구도예요. 이번 대선을 탄핵 찬반으로 가면 승산이 없어요.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못 벗은, 이건 백전백패야.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썸네일 제목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거예요. 왜? 이건 51도 52도 가능해요. 그런데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정권 연장은 절대로 49, 50, 51로 못 와요. 그 정권이 무슨 정권? 윤 정권. 정권이니까. 국민의힘 정권. 그러면 포커스를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로 가면은 결국엔 포커스가 윤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하면 포커싱이 2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포지셔닝을 미래로 가버려야 돼요. 우리가 대선은 이게 있습니다.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오. 회고적 투표는 뭐냐면 이건 지금 과거와 현재, 최근 현재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탄핵 정권인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미래,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온전하냐? 그러면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하자. 좀 털어도 먼지가 적은 사람을 털었는데 막 트럭이 떨어지고 무슨 장갑차가 떨어지고 무슨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는데 장갑차가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두둑 떨어지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우리 지도자들이 불안했잖아요.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아니, 해고형 정책이냐, 그렇죠. 미래형 정책. 그러니까 이른바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을 하느냐 아니면 프로스펙티브 보팅을 하느냐. 우리 미래로 가야 돼요. 근데 미래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욕심 없습니다. 1년에도 좋습니다. 2년에도 좋습니다. 대한민국만 살리면 됩니다. 개헌을 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 제도로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그 사람 선택 안 하겠습니까? 1, 2년은 아니지만 3년을 해서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략이 괜찮은 거예요. 그 3년 개헌은 근데 반대 이론이 되게 높던데 3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처럼 되니까 그게 이제 불끈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제 거 가져가셨는데 여기. 그렇죠. 자, 잠깐 같이 그래요? 보아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3년 단축 개헌안에 반대가 50%예요. 그렇죠. 예. 이 반대가 50이냐면 예. 이 반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면 이게 임전 3기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반대잖아요. 여기에 임기 3년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예. 떨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와 반대의 반대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해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개헌을 하면은 반발에 부딪히잖아요. 오케이.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임기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돼요. 여소야대 되면 지금처럼 언제든지 탄핵당할 수 있어요. 자, 야당이 200명 이상이면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그러면 끌어내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줄탄핵도 되는 거예요. 줄특검도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기 단축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럼 이 사람은 빼. 그 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걸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반대의 반대가 겹쳐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재명 대표도 지지하는 사람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누구의 특정 의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나랑 만나는데 내가 집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주고 다 줄게. 그렇잖아요. 그죠?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안 괴롭힐게. 그래버리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같은 팀 내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일축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세요. 우원식 의장이 왜 했을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맞짱 뜨는 거야? 그건 아닐 거예요. 우원식 의장도 이게 이른바 여기에다가 뻐꾸기 날린 거예요. 어떤 뻐꾸기냐? 본인이 국회의장 될 걸로 생각하고 국회의장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여기는 정말 천재 1호의 기회였잖아요. 딱 됐어. 예.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지금 여야를 넘나들면서 필요한 의제를 확 던졌잖아요. 그럼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기억될 거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의장다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설사 대통령은 못할 수도 있어. 또
당 대표도 못할 수도 있어.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하고 당 대표는 못했어. 역사에 남는 국회의장이 되잖아.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김웅 전 의원이죠. 김웅 전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과 반 이재명과 이재명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거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국힘 후보 내지 마라. 그냥 다 하지만 다 반 이재명 우산파를 후보 한 명 내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한 듯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듯 비슷한 거예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프레임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이 고립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왜? 반 이재명 하는 순간 반 이재명에 누가 모일 수가 있죠? 여기에는 반 이재명이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탄핵 반대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파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 그렇죠. 이제 이름도 가물거리는군요. 새로운 미래 맞습니다. 새로운 미래당. 비명계도 올 수 있어요. 그 다 의견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 올 수 있네. 사실상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김웅 전 의원의 의견이 상당히 영리한 작전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준석도 올 수 있어요. 아. 이준석도 반 이재명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일 나은 후보 반 이재명 정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자.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들 마다할까요? 아, 싫은가 보네요. 네. 목에 뭐가 걸려갖고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선거를 치르면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그리고 미래로 가는 지도자를 선택하냐의 개념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선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의장의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모르겠으나 친명 쪽에서는 약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선을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로 치러야 되는데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내란이냐 아니냐인데 갑자기 개헌이냐 비개헌이냐가 돼버리니까요. 지금 친명계에서는 네. 그때 추미애가 했었어야 된다 국회의장을. 그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뒤통수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살짝 우 의장을 그때 이재명 대표 밀지 않았나요?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밀었다고요? 아니네요. 반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차라리 조정식이나 누구를 시켜버렸더라면 오히려 교통정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조정식이나 정성우를 시켰더라면. 추미애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른팔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대선 결과가 삐끗어 간다 그러면 우원식에 대해서도 민주당 친명계는 정말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개헌이다? 갑자기 프레임을 왜 바꾸냐? 개헌이네요. 개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친명계에서는 정말 육두문자 나올 거예요. 이건 뭐야? 아니 우리가 국회의장 시켜준 거야. 왜 이래? 막 이런 반발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야? 정말 입에 개하고 나오다가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니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바로 일축해버린 게 뭡니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 이야기를 하는 순간 회고적 투표가 전망적 투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순간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헌법 84조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 또 뭐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건 머리 아픈데 그럼 그거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니까 그러면 또 누가 있지? 좀 국정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